수급인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자가 검토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내용을 통보받게 되면 발주자는 계약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지 확인해서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관련 법령과 LH 공사관리 지침에서 정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통보 시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는 하도급 통보 검토서, 하도급 계약서 및 내역서, 하도급 예정 공정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등 총 16가지입니다. 포함된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통보 문서를 반려하지 않고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하도급 계약 서류 제출 여부를 다 확인하셨나요? 그럼 주요 검토 내용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 계약 내용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도급 계약이 건설산업규범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 부분을 한 업체에 하도급하는 일괄 하도급인지, 동일한 업종의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동일 업종 하도급인지, 하도급 받은 부분을 다시 하도급하는 재하도급인지. 법에서는 이 3가지 하도급 계약 유형 모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하도급 통보 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업종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공사 품질이나 시공 능률의 향상을 위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 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발주자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건설업자의 등록 관청 및 건설 현장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위반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시 제출하는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관리 계획서, 공사 시행 계획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급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공사 진행 중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인은 반드시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획서와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변경 승낙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점 주의해 주세요. 하도급 계획서 미이행 시 2년 동안 LH 발주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에서 미이행 건당 0.2점씩 감점이 됩니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서 하도급 관리계획서 미이행 시 공공공사 입찰 자격이 1개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공사 시행 계획 미준수 시 2점 감점입니다. 발주자는 도급 계약의 적정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급인이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과 관련한 사항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적정 여부는 건설업 면허의 보유와 시공 능력 공시금액 2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건설업 면허의 적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이 통보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하수급인이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공사 내역서 등을 통해 공사의 주요 공정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과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공정에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안전사고나 공사품질 저하로 인한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발주자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등록 관청 및 건설 현장 관할 경찰서로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하여야 하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과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LH에서는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하도급 부분 금액 이상인 하수급인에 대해서
건설공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하도급 부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공사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시공능력 공시금액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및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하수급인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 갑시와 함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직인이 찍힌 본문과 기타 특약 조건까지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도급 금액 중 노무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적었는지 확인하고 선급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항목이 관련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하도급 내역서는 하도급 한 부분에 대한 도급 내용의 물량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또 간접비가 적정 요율에 따라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하수급인이 가입하는 사회보험료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율대로 반영되었는지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등을 하수급인이 부담할 경우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내역에 사회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발주자는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등록 관청으로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내역서에 사회보험료를 미반영할 경우 수급인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내역에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제출된 원하도급 대비표의 하도급 비율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하도급 비율은 두 가지로 산정하는데요. LH 설계 예정 가격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과 도급 내역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을 산정할 때는 제외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비율이 LH 설계 예정 가격 대비 64% 미만 또는 도급 대비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자기 평가표를 작성해 발주자인 LH에 적정성 심사 요청을 하고 LH는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실시합니다. 적정성 심사 결과 90점 미만인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해야 하고 수급인은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의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계약자 등의 항목이 계약 내용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서 분담 이행 방식의 경우 업체별로 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동 이행 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의 경우에는 회사채 A0, 기업보험 A2 플러스를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받은 경우 공사금액 1,000만 원 이하,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니 변경 계약 통보 시에도 추가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면 건설업자의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자는 하수급인 건설기술인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하도급 공사의 공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에 맞게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간과 상주 기간이 적합한지도 확인합니다. 하도급 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공사 기간 동안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경우에는 하도급 예정 공정표에 배치 기간을 표시해서 하도급 통보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은 공사 품질과 안전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피스콘,
경력 증명서 등을 통해 중복 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 기술인이 만약 중복 배치된 경우에는 중복 배치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건설 기술인 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확인되면 건설업자의 등록 관청 및 건설 현장 관할 경찰서로 위반 내용을 통보합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자가 검토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모듈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